그 당시에는 배재대학교의 인식이 사회에 나가면 배제당한다 이런 식으로 막 실제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의 스펙이 낮나요? 우리 회사는 영남대까지만 다른 서류는 보지도 않는 거 버린다. 서울대에 계신 네. 교수님들이 만약에 창원대로 다 온다면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창원대로 올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백인을 모시는 4442 프로젝트. 저는 사람 4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대학을 탐방하고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유니브 지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열등감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열등감이요? 네, 제가 학군도 수성구에 있는 학군을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이제 제2의 강남이라는 예,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서울권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거점 국립대를 가지 못하면은 좀 입시적인 면에서 좀 실패한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제가 이제 영남대를 학교를 갔죠. 근데 이제 영남대를 학교는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뭐 영남대 나왔다 하면은 그래 고생했네 이 정도거든요. 경북대나 뭐 이제 서울권의 대학 가면 고생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가지 못한 서울에 있는 대학은 무엇이 다르며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또 어떤 모습일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1년 휴학을 딱 하고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3개 대학씩을 돌고 이제 밤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네. 이 두 분은 원래 수도권 출신이죠? 네. 지방에서 이제 학창 시절 나면은 학교에 현수막 붙잖아요. 올해 인서울 하는 몇 명. 고등학교요? 네. 네. 엄청 특별한 의미잖아요. 그렇죠.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면을 또 제가 네.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은 인서울을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그쵸. 저도 그 얘기 많이 네. 들었어요. 부모님들도 저희가 지방에 가는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하시는 많이 거예요. 안 네. 이런 것도 잘 모르시죠. 그렇죠. 서로 지금 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수도권에 있으면 내려가기가 일단 두려운 것도 있을 거고 치열하게 더 한다는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입시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방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간다는 선택지에 없었던 것 같고 네. 너무 당연했죠. 그 선택지는 없었네요. 그럼 실제로 탐방을 하셨잖아요. 네. 뭐 수도권 대학, 4년제, 전문대 네. 뭐 이런 대학들별로 분위기가 다른가요? 학생들이? 뭔가 학생들이 이렇게 뭐 생활하고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크게 다른 게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수업도 물론 도강도 몇 번 해보고 해봤는데 우리 학교랑 수업 듣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열등감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좀 좁은 식견 속에서 살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처럼 이렇게 눌려있고 열등감이 심한 학생들이 많을 거다. 이거를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좋은 학교라는 기준은 찌룽님이 생각하시기에 뭐일 것 같습니까? 보니까 뭐 스펙, 입결, 캠퍼스 규모로 판단하곤 하는데 뭐 이런 질문을 예. 미리 주셨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뭐 입결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여건, 대학이라는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대학이라면은 네. 그 기준에서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저는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블로그 네. 제가 봤을 때도 전공을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되게 네.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음. 이게 어떤 대학교인지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전공을 고르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맞아요. 입시하는 맞아요. 과정에 있어서. 네, 그런 친구도 많았어요. 영남대에 원하는 그 전공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경북대라는 타이틀이 영남대보다 훨씬 좀 일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경북대를 가는데 이제 본인이 원치 않는 약간 낮은 학과를 가는 뭐가 옳고 그러다고는 판단할 수 없죠. 네. 본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를 제일 잘 살려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시를 맞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엄청 많이 지원해주는 네. 학교가 있다면 가고 싶을 법도 한데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뾰족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를 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맞아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대학교가 제일 좋은 맞아요. 곳으로. 저 고등학교 때는 2학년 때 네. 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설레했어요. 내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 되겠다. 근데 첫 수업 시간에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컴퓨터 수업 선생님이 들어오시네요. 앞으로 1년간 자습을 합니다. 선생님 혹시 진짜 1년간 자습을 하냐? 네. 그렇다. 왜 그러냐? 선생님이 없대요. 그러면 도대체 수업을 왜 만들어 놓은 건지? 책만 받고 책은 한 번도 쓰지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진짜 내 삶에 대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네. 일단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 인식하에 뭔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 괴리감이나 어떤
대입병이 찾아올 수밖에 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 수준보다 높은 대학을 좀 운 좋게 가게 됐단 말이에요. 제 기준에는. 네네. 거기서 만난 사람들, 친구들, 교수님들이 20대 초반에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라는 네. 사람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대로 제 동생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가라. 전공은 너가 그 전공대로 살 확률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대 사회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20대를 맞이할 때 좋은 주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사는 원했던 전공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공을 원했다기보다는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준비를 했던 거죠. 그게 사실 선택의 좀 기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서울권 대학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서울에 워낙 다양한 기회도 있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분명히 좀 다를 거고 지금 졸업한 시점에서도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뭔가 자격지심을 느낄 정도의 인프라 차이가 나는 거는 청년들이 미래에 있어서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찌룽님이 그런 학벌에서 오는 한계를 느끼신 적도 있나요, 실제로? 많이 느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취업 상담 들어줬는데 대기업을 퇴직하시고 네. 커리어 컨설팅 하시는 분이 오셨었어요. 왔는데 우리 회사는 영남대까지만 지방의 영남대까지만 보고 다른 소리는 보지도 않는 거 다 버린다. 영남대보다 입결이 좀 낮은 대학들 다니는 사람들이 기회도 없나? 아예 서류 한 글자도 읽지 않는가?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지방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그거를 뭔가 추노 마크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건지, 학교에 대한 그 대학 평가는 왜 절대적으로 뭔가 인생을 결정짓는 듯한 인생 최대의 시수로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아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비슷한 경험이 스타트업 준비할 때 나만 지원금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느끼기에 내게 더 괜찮은 것 같고 시장 반응도 내게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받는 애들은 보면 항상 서영고 해가지고 네. 근데 심사위원 분들도 그런 분들이야. 근데 또 돌이켜서 보면 내게 부족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맞아요. 사실 대학 스펙은 크게 상관없는 분야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조금 결과로 이렇게 너무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시고 밖에 수능 말고도 경쟁해야 될 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좀 끝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먹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런 마음가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뭔가 소위 남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가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여러 가지 뭐 평가의 잣대들이 뭔가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대학들은 네. 실제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의 스펙이 낮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죠. 네, 영남대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수도권에서도 교수님들이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라고 했어요. 서울대에 나오신 분들 상당히 많았고 해외에서 뭐 석박사는 당연한 거고 네. 대학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교육의 장이면 교육을 잘하시는 분을 데리고 오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인가?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네.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창원대학교로 다 옮겨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수도권 창원대가 있나요, 실제로? 있죠. 국립대가 네. 있죠. 네.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여러분들 창원대로 모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진짜 서울 촌뜨기라 제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직업국에 서울대도 들어있어요. 지역이니까. 네. 놀라 진짜 죄송합니다. 창원대 분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아시죠? 저 진짜 개빠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대에 계신 네. 교수님들이 만약에 창원대로 다 온다면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창원대로 몰릴까요?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충청도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가 AI 특성화 대학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외부에서 유입이 좀 있었다는 네.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공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외로 나가거나 음. 서울로 빠지거나로 결론이 나서 인프라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첫 방에 스타벅스를 할 수는 없어요. 건물주가 돼서 스타벅스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대 갈 학생들이 다 창원대 가냐? 그거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올 거란 말이죠. 작은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네. 보완을 하다 보면 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라고 네. 있거든요. 거기에는 실제로 되게 유명한 교수진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왜냐면 네. 수도권의 어떤 인프라들을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 한전공대에 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경쟁률도 꽤 치열한 편이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일단 학교를 다닐 때는 거기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활동을 하느냐, 그건 저는 또 부차적인 문제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요즘 겸임 교수 과가 통폐합이 되면서 네. 점점 과가 늘어나더라고요. 이 유니브 찌룩 채널을 운영하면서 네. 교직원분들을 많이 뵈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명함을 제가 봤잖아요. 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신규 채용은 이제 거의 없다 봐야죠. 없고 기존에 있는 교수들을 약간 로테이션 시켜서 좀 체계화시키고 조금 합리적으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아마 할 거예요. 학생 수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강사를 일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교수님이 학교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계속 영업을 뛰러 가시더라고요. 네. 무슨 영업? 이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나를 써줘라고 교수님을 학생들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요즘에는 좀 오더를 하나 봐요. 해가지고 실적 사트. 그렇죠. 특히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업에 매진하고 네. 또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역량 갖고 있는 대학들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 뛰고 하면은 당연히 학생들의 어떤 그 교육적인 부분에 투자를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폐교된 대학도 탐방을 하는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대학들 보면은 실제로 교수 한 명이 아예 본인의 전공과는 무관한 학과의 수업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간호학과의 교수님이기도 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피해를 입는 거는 네. 학생들이죠. 폐교된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있나요? 일단 다 비리가 거의 압도적인 공통점이에요. 그 설립자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도 사실 입에 담기도 못할 정도의 되게 안 좋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서남대의 설립자였던 이용화라는 그 사람은 등록금이 들어오는 그 시기가 되면 이용화 씨가 이 검은 가방을 두둑히 들고 어딘가를 가더라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거미줄로 막 대학을 막 우후죽순 설립했던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남대라는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에서 등록금을 받아요. 그 학교에 안 쓰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고 어떤 비리에 몰두했다라는 게 상당히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사립대학교라고 하면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당연한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그 영리 목적을 추구하면서 양질의 어떤 교육적인 환경과 그 인프라를 같이 제공하는 게 어렵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 구독자한테도 얘기를 해요. 네. 대학은 그냥 겉으로는 학문의 전당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네. 거다. 그 대학들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네.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가치관. 네. 왜냐하면 앳된 학생들이 네. 배우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쵸. 학문의 전당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거랑 네. 얘들을 빨아먹는 수단으로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죠. 그렇죠. 벌 받죠. 다 벌 받았죠. 벌을 받았는데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네. 하는 건. 제 기준에서는 그래. 대부분 다 손방망이 처벌로 아. 다 끝이 나요. 야, 몇 년만 살다 나오면 수백억이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 역사의 좀 민낯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유지로 남아있는 거를 촬영을 하거나 그러면 재단 측에서 좀 싫어할 아. 것 같거든요. 위협이나 그런 순간도 있으셨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네. 전남 광양시에 있는 그 한려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계속으로 부실대학 판정을 받고 있던 대학이었어요. 네. 그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내부를 샅샅이 다 소개를 했었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학교가 학교가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어. 근데 그것도 참 놀랍게 저희 학과에 연락이 왔어요. 학과에? 어떻게 제 학교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 좀 받아봐라. 아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놀랬죠. 엄청 놀랐을 것 같아. 좋게 해결하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죄송하다. 일단 영상을 다 내려라. 사과 영상을 올려라. 어떻게 하셨나요? 둘 다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 내리고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완전 여론이 이제 압도적으로 저한테 좋은 쪽으로 갔어요. 왜냐면은 저는 다 사실을 얘기를 네. 했었고 그 한려대학교가 보여준 광경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아마 상상도 못하실 텐데 진짜 이 학교라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심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기억이 많이 남죠.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주로 좀 어떤 피드백 많이 받으세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출신이신 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세요. 반면에 그래봤자 수능 몇 등급짜리 대학이야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거나 간간히 있어요. 학력보다는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특히 제 채널은 또 대학을 다루다 보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또 지방대를 더 많이 다루다 보니 되게 댓글적인 부분에서 논쟁이 좀 많이 끊이지 않는 채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진짜 조망만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좌우로 근데 나눠져서 싸우고 한마디로- 위아래로도 싸우고. 참 한마디로 되나요? 예.
솔직히 진짜 한심해 보여요. 어떤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훈장 싸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입결이 상당히 중요했고 지금도 사실 입결이 높고 낮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절대 다수의 평가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절대 다수의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다는 게 뭔가 다양성의 존중은 아직까지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대학교가 인프라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그 학교의 어떤 마음가짐도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마음가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자본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산학적인 체계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거점 공립대에 투자는 항상 대부분 대학들은 다 늘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 입결이 자꾸 떨어질까요? 자본을 투입해도 네. 그 자본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대학만 성장해가지고는 지금 되는 게 한계가 있다. 대학에 어떤 역량이 있다면 이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라든지 네. 어떤 기업이 뭔가 같이 네. 시너지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찌룽님한테 강한 인상을 준 학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다녀온 이제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다르더라고요. 네, 컬리지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학교는 국립대인데 캠브리지가 네. 국립대 안에 또 사립재단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을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운영은 국가에서 하는데 기숙사, 학생 식당, 학생들의 어떤 보조적인 교육 이런 것들은 독립된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건물 존이 있어요. 그 31개 컬리지가 캠브리지와 함께 협업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컬리지라는 거는 하나의 길드 같은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도 평생 죽을 때까지 캠브리지 대학 무슨 학과 졸업, 무슨 컬리지 출신이 딱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컬리지가 하나의 어떤 인맥과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수님들도 다 컬리지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대학 생활을 되게 더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죠. 네. 학교 탐방도 그렇고 이제 저희는 지나온 뭐 네.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유년 친구들 계속 만날 일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일단 지방대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결정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학교로 온 거는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결정돼서 거기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콘텐츠를 제가 올리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전문대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괜히 종합대 4년제를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문대를 가는 이유는 전문적인 기술, 지식,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저는 그게 원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학은 가야 되는데 뭔가 4년제를 못 갔으니까 전문대라도 가라라는 그런 인식 속에 잡혀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기가 눌려있고 상당히 저는 가슴이 아파요. 네. 물론 그 외로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배재대학교 탐방에 있었을 때 그 가이드 분들이 다 그 재학생이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배재대학교의 인식이 좋지는 않았어요. 뭐 사회에 나가면 배제당한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진짜 진짜요? 네, 웃어도 돼요. 왜냐하면 네. 그만큼 심하게 이제 논리를 받던 어. 대학교가 특히 넷상에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인식 속에서도 되게 무던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 그 두 홍보대사분들이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까지도 그분들의 소식을 보면은 다들 너무나 잘 살고 계셔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남 눈치 안 보고 내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게 사실 대학교의 또 기본이라 생각이 들고. 정보 전달 이외에도 찌룽님께서 컨텐츠를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공공의 이익을 일단 중요시합니다.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육에 대한 어떤 발전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뭔가 미래를 잘 그려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사람 이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 채널은 저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의 조회수에 치중하지 않고 양질의 조회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 저는 항상 먹어왔거든요. 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 정확한 정보, 비교적 좀 덜 자극적인 내용들, 그 가치관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찌룽님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행복하다는 건 뭘까요?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러한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사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남 눈치를 본다라는 그게 그런가요? 눈치 많이 봐요.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다들 SNS 하잖아.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아닌가? 근데 SNS가 얼마나 남 눈치 보는 사람인데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거의 결정체잖아요.
괜히 SNS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아, 저 자기 표현을 하지 않나? 동네 길고양이 같아.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기대도 있고. 네. 그 아,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어떻게 아니, 살아요? 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대학을 가는 인구가 네. 엄청 많은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느냐 마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가는 거고 어. 아니면 못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안 네.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인생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네. 사회적으로 네. 당연히 생각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는 거죠. 이 나이쯤에는 대학을 가고 네. 이 나이쯤에는 입사를 하고 네. 이 나이쯤엔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여전히 존재를 하니까. 놀랬던 게 영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대요. 그 취업을 언제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네, 내 그냥 커리어 쌓았다 싶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네.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명확한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안 가는 거면 상관없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에 있지 않잖아요. 환경이, 네, 환경이라요, 그쵸. 환경이. 네. 네. 무조건 공부를 하게 돼 있고 네, 네.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사실 학생 자격이 없는 거죠. 맞죠?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네. 자식이 생겼어요. 만약에 네, 자식이 아빠 나 대학교 안 갈래. 어떡하실 거예요? 왜? 난 꿈이 있는데 대학교를 안 가도 될 것 같아. 네. 어떡하실래요? 꿈이 뭐냐? 아, 저는 요런 거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네가 그 꿈을 하는데 요 정도는 해야 된다가 기본 사회적 어떤 관념이야. 네. 그러면 요거는 해야죠. 그러면 그게 대학은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미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근데- 결국에는 사회적인 시선을 내가 인정을 한다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런 게 있다는 걸 네, 인정을 네, 하는데 왜 눈치 보냐고 왜 말하는 거예요? 아, 그 눈치 보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니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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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이에요.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 뭐 내가 그냥 통과해야 될 허들 아닌가? 대학 안 가도 아무도 뭘 안 하는 사회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네. 굳이 자식이 대학 안 간다고 했을 때 그래 이유 들어보고 합당하면 안 보내줄게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그게 이제 사회적인 네. 시선에 의식을 하기 때문이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다 한국이.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회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라면 네. 오케이, 기본빵 하는 게 좋죠. 기본빵 한다면은 예, 그게 예. 기본빵이라면 대학은 일단은 가는 거다. 아, 보낸다. 아니 내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 회사에서 대학을 좋은 데를 본대. 그러면 가야죠. 근데 그 좋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나의 어떤 기술이나 적성이나 뭐 능력이 아니라 네. 대학이래.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고 그냥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이 아빠 나 대학교 안 갈래. 그럼 저도 솔직히 그쵸. 조금 뜨끔할 것 같거든요. 아빠 나 꿈이 가수인데? 저도 선뜻 그럼 가지 말아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아이유 씨가 대학을 갈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안 갔잖아요. 네. 그 내막은 본인이 알겠지만 네. 그분이 만약에 대학을 갈지 말지 고민을 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맞아요. 고민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가 아이유한테 대학을 물어보고 그 사람 야 출신대 어린이다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네. 의미가 다르게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정답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 각자의 선택인 거고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는 말씀. 맞습니다. 오. 네.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잖아. 맞네요. 네. 맞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대학을 가려고 했는지 저는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한번 앞으로 나아갈 갈래길을 좀 생각을 하시고 더 잘 닦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했다, 앞으로 잘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거짓말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대학을 많이 보는 사회다 보니 분명히 어떤 내 목표가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멈추지 마시고 꾸준하게 쭉 나아가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쭉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은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다가 어떤 걸 하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또 갈 수 있는 게 대학이라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 변화에 조금씩 이바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함께 물론 나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MZ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 힘을 내서 우리 또 미래 세대 또 지금의 저희들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힘을 쓸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4442 프로젝트는 네. 평소에 만나 뵙기 힘든 100분을 모시는 게 목표거든요. 네. 저거 굉장히 특이한데 생각하는 뭐 분야나 사람이나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제가 택시를 계속 그래요. 오. 젊은 택시 기사분 만약에 뭐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오. 마음을 먹고 또 하시는지 30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번부터 100번까지 네. 원하시는 숫자 고르시면 몇 번 찌룽님 이렇게 명명해드리거든요. 좋아하시는 숫자가 있으실까요? 저는 93년생이니 93으로 하겠습니다. 93년생 MG 찌룽님으로. 아, MZ라니 감개무량합니다. 네. 오늘 네. 너무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